네, 현재 양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도 움직일 줄을 모르고요. 강보합권 정도 선에 만족해야 하나 봅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 현재 예상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19% 오름세 나타내며 2377.6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정말 얼마 안 됐었죠.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부근에서 오늘 장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전장에 플러스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다가 오후에는 마이너스권이었다면 동시효과 구간에 그래도 상승부를 본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수평선 하나를 그려놓은 것처럼 오늘장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와 유사한 수준 0.08% 정도만 오름세에 나타내면서 715.76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이고요.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입니다.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세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 숲은 잠잠한 듯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흔들리는 나무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종목별로의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총 4개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경보제약이 있고요. 코스닥에서 화일약품, 한국유니온제약, 그리고 인콘 이렇게 총 4종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경보제약도 그렇고 나머지 화일약품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오늘장 가장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쪽이 중국에서 감기약 대란이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받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나타내고요. 그 밖에도 명문제약도 13%대 급등, 이현제약도 13%, 제일파마홀딩스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나란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강력하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래 들어서는 중국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알령도 그렇고요. 제로 코로나 봉쇄 완화 그리고 이번에 감기약 대란까지 중국발 모멘텀을 아는 종목군들 탄력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기록한 종목 가운데 하나, 인코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는 맞는데 미국의 이 바이오 자회사 자이버사 테라퓨틱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후대성 뉴스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체크되고요. 코스닥으로 와보더라도 샤페론이나 카나리나 바이오나 BC월드 제약, 에스텍파마 이런 제약 바이오들 압도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락 종목도 역시나 중국 쪽이네요. 중국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이 엔터, 콘텐츠, 게임 섹터 오늘장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또 아바타 개봉이 임박한 상황 따라서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과 CJ, CGV 이쪽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깊게 나왔다는 점 체크되는데요. 콘텐츠리 중앙이 7% 정도, CJ, CGV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우상향 패턴이 거의 2달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장 다소 깊은 하락세 보여주면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게임 쪽에서 NC소프트가 전혀 기운을 못 차리네요. 신작을 발표하는데 다른 대작과 날짜가 겹친다라는 이슈였죠. 그런데 강력한 악재로 시장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8%에 육박하는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한 달 정도 횡보했던 NC소프트 오늘장 확실하게 좀 추세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3만 1,000원권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 양상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는데요. 삼성전자나 오늘 정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번 주에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내일 모레 주 중반으로 접어드는 상황 가운데서 주 초에는 약간은 워밍업을 하는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 오늘까지도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근래 들어서는 FOMC 이 관망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그다지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장에서의 종가 보시면은요 0.4% 정도 제한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연동이 조금 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따라서 27,954.85엔에 거래 마쳤고요. 28,000원 부분까지 재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살짝 넘기는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일단은 저항을 받으면서 27,900선 라인대에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쪽으로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방역의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완전히 좀 봉쇄를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그 가운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 혼선으로 인해 중국 증시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0.06% 하락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보합권 부근에서의 등락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3,176.6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상승권에 머물다가 지금은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천 쪽은 꽤 빠집니다. 0.63%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은 0.7%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 내에도 다소 힙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잠잠한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1원 20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원 20전 하락세 보여주면서 1,306원권 거래 마쳤습니다. 1,306원에서 거래 마무리됐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확실히 좀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네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간밤 미증시의 반등에도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두드러진 건데요. 양시장 일제히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0.62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372.40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380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점차 탄력이 둔화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이렇게 약보합권 구간까지 밀렸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됐지만 2,380선에 저항받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밀렸습니다. 후반부에 2,360선으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막판 들어 보합권 방어에 나서면서 2,372포인트에서 0.1% 이내의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외국인 홀로 팔았습니다. 오늘 1,134억 가까이 순 매도세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사들인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컸습니다. 기관이 444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연출했고요. 개인 쪽에서 367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나란히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의료 정밀 업종이 2.4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마스크 관련 모멘텀 나오면서 한컴 라이프 케어가 급등하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주들 강세 이어가면서 의약품 업종 지수 역시 1%대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유통업종이 0.6%대 탄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밀렸던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철강금속 업종지수 역시 0.5%대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0.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1.5% 넘게 크게 빠졌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 서비스 업종 지수가 0.7%대 하락했는데요. 오늘 콘텐츠주와 그리고 NC소프트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건설 섹터가 0.4%대 하락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와 섬유회복 업종이 0.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주들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6만 원 선을 잠깐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밀리면서 종가는 59,700원으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빠르게 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82,000원에서 종가 마감했는데요. 종가는 1.5% 가까이 올리면서 82,3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셀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크게 밀리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50만 원 선 아래로 밀리면서 종가는 49만 6,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와 LG화학 역시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 SDI가 1%대 하락하면서 64만 3천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0.8%대 하락했고요. 62만 3천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가운데 셀트리온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됐습니다. 종가는 17만 9천원 터치하면서 1.4%대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대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는 82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이 후반부 들어 낙폭을 계속 키웠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자동차의 보조금 차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서 오늘장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장 4% 가까이 밀리면서 6만 2,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오늘 15만 원 선으로 밀렸는데요. 종가는 15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가 2.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탄력이 들어오나 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9만 3천원에서 보합 마감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홀로 소폭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는 5만 8,200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잠잠했던 원전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3대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번 투자가 확정될 경우에 한국 기업은 미국의 3대 SMR 기업에 모두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세계 SMR 시장은 2035년까지 약 6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는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늘장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형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탄력을 줄이면서 일제히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쪽에서 한신기계만 1%대의 탄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는데요. 그 가운데 G2파워가 8%대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BMT와 오르비텍, BHI는 일제히 2%대의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0.06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715.1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탄력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720선을 눈앞에 두고 아래로 밀렸는데요. 부하권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급 공방을 벌여갔습니다. 점점 하지만 하락세로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낙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 연출했습니다.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낙폭을 축소하는 시도가 나왔지만 부하권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요. 0.01%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홀로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178억 가까이 순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개인이 203억 가까이 순 매수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 빠르게 후반부 들어 사들이면서 32억 가까이 소폭 순 매수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종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66,200원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5,500원 터치하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HLB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1.2%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33,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은 오늘장 셀업체들과 동반해서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 홀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는 102,300원 터치하면서 0.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NF가 막판 들어 빠르게 탄력을 조금 만들면서 0.7%대의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종가는 195,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코프로 역시 약보합이고요. 종가는 112,900원에 형성하면서 0.3%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컬어비스가 어제 뚜렷하게 상승했는데요.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돌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44,750원에 하락 마감했고요. 약 3% 넘게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카카오게임즈는 오늘장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43,4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차익 실현 움직임 나오면서 하락했는데요. 약 4% 가까이 빠지면서 85,4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종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오늘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157,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황사 관련주들이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올해 첫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서 오늘장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재 경남을 뺀 전국에 황사 위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2시간 넘게 지속됐는데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올해 첫 황사 위기 경보령이 내려지면서 오늘장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먼저 관련주로 카스가 9%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종가는 1,88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인 크린앤사이언스와 웰크론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 웰크론이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오늘장 10%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카드사들이 오픈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최근 국내 애플페이 도입을 앞두고 카드사들도 대응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7개 카드사가 오픈페이 참여 의사를 보인 가운데 KB국민카드,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총 3개 카드사가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에 이어서 애플페이까지 등장하게 되니까 이렇게 간편 결제 시장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결제 서비스 관련주 가운데 위니아가 오늘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인 위니아 에이드가 황사 관련 모멘텀까지 묶이면서 동반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는 15,0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인포바인이 3%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23,1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결제 관련 종목으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68,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